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10년 넘게 삐걱대던 북한 재개발 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임기 내 개발을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최근 각종 기반 시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옛 도심 개발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재개발의 임기 내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더욱 속도를 내서 제 임기인 2022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일, 문재인 정부가 끝내겠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가 3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기반 시설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역과 국제 여객터미널을 잇는 공중보행로가 오는 2020년까지, 2km가 넘는 경관 수로호환도 같은 시기 준공됩니다. 이 호환을 건너가는 다리 8개는 오는 2022년, 요트 정박장인 마리나는 21년 연말쯤 들어설 예정입니다. 24만 제곱미터 부지의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무려 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반 시민에게 다양한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세계적인 공간 창출을 위해서 공사비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수준 높은 상업 업무지구 2곳에도 컨소시엄 2곳이 각각 사업자로 선정돼 이르면 2년 뒤부터 7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원도심 재생사업도 덩달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르면 다음 달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 북한 재개발 인근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10분 잘 활용하면 부산 북한 재창조에 저희가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핵심 시설인 랜드마크 건물 건립이 오픈 카지노 도입 문제로 여전히 안개 속이어서 북한 재개발의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이번엔 연속 보도입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 지역 민간산업단지 승인 과정에 문제점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이유는 공장 지을 땅이 부족한 기업, 그러니까 실수요자에게 제때 공장 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땅 장사로 변질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했습니다. 조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만 제곱미터의 산림을 걷어내고 만든 강서보고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지정 당시 이곳에 8개 특정 업체가 입주하는 걸 전제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8개 업체 중 단 1개 업체도 이곳에 입주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식회사 보고지사테크라는 업체가 이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승인 당시 의약품 제조업종으로 고시된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분양이 끝난 직후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그거는 쓰지는 않고 기업은 남아있죠. 쉬는 상태에 있는 거지. 보고지사테크 감사보고서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분양사업이 주된 업무로 애초 의약품 제조업과는 무관한 기업입니다. 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조업체인 양 실수요자로 꾸민 겁니다. 일반 회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개발 회사에서 그런 형식으로 인허가를 많이 추진을 해가지고. 발용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한 시행사는 성창 I&D. 합한 제조회사인 성창기업 오너 일가의 개인 회사입니다. 발용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 이 땅의 원래 주인을 확인했더니 전체 임야의 75%가 성창 일가와 회사 땅입니다. 쉽게 말해 소유 중이던 임야를 공업용지로 바꿔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분양 매각하는 겁니다. 막대한 수익이 보장된 건데 성창 I&D는 사실상 부동산 개발업체인 셈입니다. 개발업체가 개발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단지가 다소 변형돼서 개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 개정이 취재팀이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부산 지역 민간 산업단지 13곳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개발업체가 시행사인 산업단지가 절반에 가까운 6곳에 달했습니다.
민간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에 사망 위험성이 더 커졌는데요. 실제 단속을 해봤더니 2시간도 채 안 돼서 10건 넘게 안전모 미착용이 적발됐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를 질주합니다. 마주오는 차량을 보고 휘청거리더니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넘어집니다. 18살 이모군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 모두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해까지 오토바이 사망률은 감소세였지만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4명 중 1명이 오토바이 운전자일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부산 진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6명 가운데 절반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경우 머리에 심한 충격을 입을 수 있어 그만큼 사망 위험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낮 시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한다는 이유로 가깝다 보니까 손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급하게 오다 보니까 좀 됐습니다. 답답해서 안전모를 쓰지 않는다는 운전자들. 원래는 잘 쓰고 다녔었는데 같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좀 귀찮아가지고 머리 망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가까운 거리는 잘 안 쓰게 되고. 1시간 반 동안 무려 14건이 적발됐습니다. 하루 10건에서 15건 정도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매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모 착용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안전모를 쓸 땐 공사용 안전모가 아닌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까지 단단히 매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최근 윤창호 씨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 음주운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자 부산시가 음주 문화 자체를 바꾸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윤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운대구에 위치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알코올 중독자를 상대로 상담이 한창입니다. 회복할 수 있겠구나, 회복할 수 있다, 꼭 해야만 된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면서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중독 분야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알코올 중독자를 조기 발견해 상담과 치료, 재활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조 관련 상담이나 프로그램 참여로 해서 단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나 그분들의 단조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윤창호 씨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커졌지만 크고 작은 음주 사고가 여전히 끊이질 않자 부산시가 직접 음주 문화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건전한 음주 풍토 조성을 위해 중독관리센터를 현재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받는 준법 운전 교육에 센터 전문 강사를 지원하고 음주 행위로 보호 처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겐 재발 방지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상담과 집단 재활 치료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절주 문화 정착과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음주 청정구역이나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입니다. 그게 현재 8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더욱 확대를 해서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제2의 윤창호 사건을 막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음주 문화 개선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고민과 대응도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부산지법 형사 8단독은 음주운전 적발 한 달 만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400만 원을 부과받고 운전면허 취소 절차를 밟던 중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07% 상태로 또다시 차를 몰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자유롭게 풀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다치게 놔둬서는 안 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을과 특히 겨울을 대표하는 제철 과일 하면 일단 귤이 먼저 떠오르시죠. 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요즘은 겨울 딸기가 이 귤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철 맞은 과일이 아닌 철없는 과일 시장을 정은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요즘 마트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과일, 바로 귤입니다. 비타민C의 보고로 감기 예방과 피부 미용에 좋을 뿐 아니라 혈관 질환에 좋은 비타민 P,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풍부한 가을, 겨울 대표 과일입니다. 그런데 과일 코너 한켠엔 벌써 딸기가 등장했습니다. 겨울철에 나오는 하우스 과일들도 맛있어서 딸기가 색깔도 곱고 당도도 높아서 한 번씩 사러 나오는 편입니다. 맛있어요. 500g들이 딸기 한 팩입니다. 20개 안팎 정도가 들었는데요. 아직은 제철 과일 귤에 비하면 선뜻 손이 가지 않을 정도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불과 2주 뒤 12월이 되면 사정이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씨알도 굵고 당도도 높은 겨울 딸기가 본격 출하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겨울 딸기 매출이 크게 증가해 겨울 과일 매출 부동의 1위인 감귤을 앞서거나 바짝 뒤를 쫓고 있을 정도입니다. 11월 초에서 중순에 출하가 되면서 맛과 향 그리고 품질이 점점점 올라가서 고객님들에게 봄 과일에서 이제 겨울 과일 중 하나로 이제 고객님들에게 인식이 되고 매출 역시 겨울 과일 중에서도 단연 1등을 달리는. 봄에서 겨울, 앞으로는 여름까지 사계절 내내 딸기를 맛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뒤 올해 본격 재배에 들어간 이 복화는 월등하게 크고 맛도 훨씬 좋아져 겨울 딸기처럼 생식이 가능해졌습니다. 토종 겨울 딸기에 이어 여름 딸기도 새로운 시장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출하 시기 조정 등으로 제철 개념이 희미해진 과일, 식탁에서의 계절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지역 대표적인 대중음악 공연인 2018 팬텀 콘서트가 오늘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팬텀 콘서트에는 인기 가수 휘성과 오마이걸, 자이언트 핑크, 빈첸 등이 초청돼 음악 팬들에게 열정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팬텀 콘서트는 부산 MBC가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서 매년 주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4번째를 맞습니다. 통일 외교 분야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2018 한겨레 부산 국제 심포지엄이 오늘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대전환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색이란 주제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 외교 특보가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문 특보는 새로운 평화의 조건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 국가들이 경제 협력을 거쳐 공동 안보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자적 협력 플랫폼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이 정부의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움직임에 반발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16개 산별노조 조합원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탄력근로제는 단시간 저임금 일자리를 늘리는 제도라며 부산진구 서면 일대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국제멸종위기 어종인 밍크고래를 매입해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52살 A씨 등 8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서해안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3마리 시가 3억 원 상당을 사들인 뒤 허위 유통증명서를 제시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부산과 김해 지역 식당에 판매한 혐의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사상구 덕포동의 한 고물상에서 LPG 가스통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27살 정모 씨 등 작업자 3명이 유리 파편을 맞거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게차로 고물 분리 작업을 하던 중 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시내버스와 택시업체가 노조 간부들에게 매달 100만 원 안팎의 웃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 고용노동청의 임금 부당 지급 실태 조사 결과 시내버스 택시업체 측은 관행에 따라 2013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노조 간부들에게 보조금과 직무 수당 등의 명목으로 매달 최고 140만 원가량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 고용노동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시내버스 택시업체의 사업주 12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시는 현행 5실 3본부 9국 조직체계를 5실 4본부 8국으로 개편하는 민선 7기 두 번째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부산시는 미래비전 발굴을 위한 성장전략본부와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등의 업무를 위한 물류정책관 자리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또 복합물류 운송체계 조성과 신시장 개척 업무를 맡는 트라이포트 담당관 자리를 신설합니다. 개편안은 부산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산 지역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대부분 음식점업에서 창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차경수 부산대 교수와 함께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을 찾은 관광객은 내국인 2,477만 명, 외국인이 226만 명 등 2,703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부산에서 지출한 금액은 4조 2,119억 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는데 내국인의 항목별 지출액을 보면 음식 비중이 23.9%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백화점과 면세점이 30.5%로 지출액이 가장 많았습니다.